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이전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요.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가능성 얘긴데요. 이게 몇 달 전만 해도 그냥 루머 정도로 치부됐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 얘기가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랐는지, 또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주목하실 만한 지점들을 한번 짚어보죠. 네, 이게 특히 그 불을 지핀 게 지난 7월 16일 CNBC 보도였습니다. 파월 의장 해임을 위한 그 법적인 초안, 이걸 검토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아, 법적 초안까지요? 그냥 가능성 제기가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가십성 루머가 아니라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예책 시장 있잖아요. 폴리마켓. 아, 네네. 여기서 파월 의자의 해임 가능성이 보도 전에는 한 10% 정도였는데 보도 직후에 바로 22%까지 확 치솟았습니다. 하루 만에요. 와, 2배 이상 뛰었네요? 그렇죠. 실제 돈이 오가는 이 예측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이게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뭔가 실제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측 시장까지 그 정도로 반응했다니 정말 놀랍군요. 시장의 촉각이 얼마나 곤두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금융시장, 예를 들면 주식시장은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냥 우려 표명 수준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더 큰 파장이 있었습니까? 파장이 디몹 컸습니다. 그냥 우려 수준이 아니었고요. 보도가 딱 나오자마자 그 미국 주요 지수들 있죠. 나스닥, S&P 500, 다우 이 세 지수가 모두 거의 1% 가까이 급락했어요. 1%면 적지 않은 수치인데요. 네, 적지 않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하락률 숫자 자체보다도 그 이유예요. 왜 빠졌냐는 거죠. 바로 연준의 독립성 문제였습니다. 이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이것 때문이었어요. 아, 연준의 독립성. 역시 그게 핵심이었군요. 그렇죠. 중앙은행의 행정부, 그러니까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확 퍼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통화 정책의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확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예측이 안 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바로 그겁니다.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리가 확 위축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금융 시스템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표출된 거네요. 주식시장만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시장들 움직임도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달러 가치는 또 어땠습니까? 네, 비슷한 맥락의 반응이 다른 시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채권 시장을 보면요. 여기서는 좀 복합적인 우려가 작용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연준의 신뢰도 하락 문제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정치적 입김 때문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었죠. 아,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 우려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장기금리 지표죠.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이게 순간적으로 1.57%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57%나요? 평소 변동폭 생각하면 이것도 꽤 큰 움직임인데요? 상당히 큰 움직임이죠. 단기적으로지만요. 이게 다 연준의 신뢰도 문제랑 혹시 모를 인플레 통제 실패 우려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 역시 영향을 받았는데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한 0.25% 정도 하락했습니다. 달러까지요? 네.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크다고 할 순 없지만 그 의미를 봐야 하는데요. 미국 경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단기적으로나마 살짝 흔들렸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주식, 채권, 달러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했군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그 이후의 반전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해임 가능성은 낮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니까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확 회복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하루 사이에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간 셈인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안을 통해서 청취자분께서 좀 주목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해임설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이렇게까지 크게 요동쳤다는 건 그만큼 연준 의장의 거취 문제가 시장에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만큼 파월 의장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단기적인 뉴스나 정치적인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얼마나 취약하게 흔들릴 수 있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가 좀 기저에 깔려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불안 심리가 밑바탕에 있으니까 작은 뉴스에도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거죠. 일종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뭐 가능성은 낮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해임이 현실화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들을 찾아보면 오히려 뭐 특별한 대응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있던데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결론은 특별한 단기 대응은 불필요하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할 수 있다고요? 왜죠? 아까 말씀드린 7월 16일 당일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해임설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 증시가 1% 가까이 급락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몇 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성 낮다. 이 한마디 하니까 시장이 빠르게 반등해서 결국엔 상승 마감했거든요. 맞아요. 결국엔 플러스로 끝났죠. 그렇죠. 만약에 그 보도 직후에 공포감에 휩싸여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성급하게 주식을 팔아버렸다면 오히려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네요. 섣부른 매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충격, 특히 정치적 변수에 따른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일일이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원래 자신이 세웠던 장기적인 투자 원칙과 계획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자료들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 소음이나 충격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투자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업의 주식인데 이런 외부 요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치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원칙이 확립된 투자자에게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죠. 실제로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외부의 어떤 소음이나 센티멘트 악화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투자자 본인의 원칙과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어쨌든 최고의 대응은 단기 뉴스에 일희일비하면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세운 투자 원칙과 계획을 뚝심 있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자료들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그 원칙의 중요성 말이죠. 네, 오늘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시장의 단기적인 반응,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외부의 소음이나 어떤 정치적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 그리고 원칙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번 해프닝처럼 이런 정치적인 변수가 과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이 제도적인 장치,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시장의 근본적인 신뢰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을 넘어서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요. 네, 단기적인 변동성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지만 만약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중앙은행도 결국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 하는 인식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퍼지게 된다면 이건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침식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좀 꾸준히 지켜보고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단기적인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가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